안녕하세요. 농어직 수험생 여러분,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3년도 지방직 재배학개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론서 보시면서 개념 정립 확실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은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인 해설을 진행을 하기 전에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기준으로 첫 번째 파트는 재배 개설 부분이지요. 재배 개설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전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 파트에서 7문제, 재배 기술 파트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환경과 재배 기술 파트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파트들이죠. 그런데 이 파트들이 7문제씩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주로 재배 개설 부분 문제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고 보너스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가 우리 교재 기준으로 첫 번째 파트 재배 개설 부분 내용이 출제가 된 것이죠. 작물 분류와 해당 작물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기 보시면 아주까리, 왕골, 어조기 이 세 가지 다 유류작물로 묶여 있는데요. 아주까리 유류작물 맞습니다. 그런데 왕골과 어조기 얘네는 섬유작물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4번입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이건 재배 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재배 조건과 TR율의 관계, 이건 재배 기술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토양 함수량이 감소하면 TR율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토양 함수량이 감소하면 지하부의 생장보다 지상부 생장이 더 저해됩니다. 그래서 TR율이 감소하게 되죠. 정답 1번이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파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재배 기술 파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명확한 이런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재배 기술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배 기술 파트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온 조리와 장일 조건 필요로 하는 식물의 화학 형성과 개화를 촉진하는 식물 생장 조절제 지베렐린. 기본적으로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 형성, 개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배 기술 파트에서 이 지베렐린의 재배적 이용 부분을 보시면 지베렐린은 저온 처리와 장일 조건을 필요로 하는 식물, 특히 총생형 식물의 화학 형성과 개화를 촉진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 2번. 그리고 이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재배기술 파트 기준으로 재배적 이용 부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휴면 타파와 발화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엽의 신장 촉진, 단위 결과 유도, 그리고 수량 증대 효과 등을 얻을 수가 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환경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의 정답은 3번 점적 관계입니다.
이 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묻은 파이프나 호스로 물을 끌어올려서 흐르도록 한 뒤에 점적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작물의 근권에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공급한다. 이거를 딱 보면 아, 이거 점적관계 설명이구나 라고 바로 연결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점적관계 같은 경우는 항상 알맞은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관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 재배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근권에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절약할 수 있겠고 표토 유실도 거의 없겠죠?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5번 문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환경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나 생장점에 탄수화물 공급을 차단해서 버널리제이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 완전 틀렸죠? 배나 생장점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버널리제이션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배나 생장점의 탄수화물 공급을 차단한다면 버널리제이션 효과 증가되는 게 아니라 버널리제이션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 버널리제이션과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좀 익숙한 그런 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 3번이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흰색 꽃잎 개체 빈도가 0.16일 때 2세대 진전 후 2집단에서 붉은색 꽃잎 유전자 빈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보니까 유전적 평형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가 꽃잎색을 조절을 한대요. 그리고 우성 대립 유전자는 붉은색, 열성 대립 유전자는 흰색 꽃잎 나타나고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 대립 유전자를 대문자 A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성 대립 유전자 빈도를 P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열성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A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고요. 얘의 빈도는 Q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의 관계는 PA 플러스 QA 제곱. 이거 글씨가 이거 대문자 A인데 좀 안 예쁘게 써있네. 이렇게 PA 플러스 QA 제곱은 P 제곱 AA 플러스 2P QAA 플러스 Q 제곱 AA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셨죠? 우리 교재에 집단 유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 빈도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번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흰색 꽃잎 개체 빈도가 0.16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흰색 꽃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어떤 애여야 돼요? 이렇게 열성 동용조합체여야지 되겠죠. 그런데 얘 이렇게 흰색 꽃잎이 나온 개체의 빈도가 0.16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열성 동용조합체 얘의 유전자형 빈도가 0.16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요거를 활용을 해서 Q의 값, 열성 대립 유전자, 소문자의로 쓴 거, 얘의 빈도 Q의 값을 도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Q제곱은 0.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Q라고 하는 것은 0.4라는 거가 되겠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2세대 진전 후 이 집단에서 붉은색 꽃잎의 유전자 빈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는 붉은색 꽃잎의 유전자 빈도예요. 지금 여기에서 흰색 꽃잎의 개체 빈도가 0.16이다. 이거는 유전자형 빈도가 0.16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거 붉은색 꽃잎의 유전자 빈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은 우성 대립 유전자 대문자로 쓰는 거. 얘의 빈도 P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Q 값을 도출을 했으니까 이제 P 값 찾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P하고 Q가 합해지면 1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 빈도와 관련해서. 그럼 P 값은 1 빼기 Q. 1 빼기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P는 0.6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 유전 파트 내용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F2 표현형과 유전자형 B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문제는 나한테 지금 멘델의 이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유전자 WG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걸 딱 보니까 이거 양성잡종의 유전 분리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셨죠? 그러면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이 법칙, 독립의 법칙 같은 경우 표현형 분리비는 9대 3대 3대 1 그죠? 그래서 표현형 9대 3대 3대 1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전자형 부분을 봐주세요. 이 부분에 좀 틀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일단 둥근 황색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에 유전자형 보니까 16개 중에 한 개가 W도 우성 동형적 합체, G도 우성 동형적 합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맞아요. 이건 맞죠. 16개 중에 한 개가 둘 다 우성 동형적 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 3개 이 부분이 틀렸죠. W 이형적 합체이고 G가 우성 동형적 합체인 거 이거는 16개 중에 2개입니다. 그리고 W 우성 동형적 합체이고 G가 이형적 합체인 거 이것도 16개 중에 2개예요. 그리고 W 이형적 합체, G 이형적 합체인 거 이거 16개 중에 2개가 아니라 16개 중에 4개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이 1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내습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내습성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내습성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근계가 깊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얕게 발달하죠. 그래서 근계가 얕게 발달함으로써 토양 표면에 많이 분포하는 방식으로 애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은 좀 피하고 부족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그리고 습해받았을 때 부정분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뒷부분은 맞네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상적 발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 환경 파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고위도지대에서 벼종자 생산은 감강형이 강원형에 비해서 개화와 수확이 안전하다. 감강형, 가문형 위치가 바뀌었네요. 가문형이 고위도지대에서 감강형보다 개화와 수확이 안전한 것이죠. 일단 이 가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강성이 작고 가문성이 커요. 그래서 감온형은 일찍 고온에 감응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일찍 출수하고 안전하게 성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도지대에서는 감온형이 개화, 수확 안전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신품종의 특성을 유지하고 품종 퇴화 방지하기 위한 종자갱신 증수 효과 가장 큰 작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유전 파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전 파트 앞부분을 보면 신품종의 유지, 증식 및 보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종자갱신의 증수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벼 같은 경우는 종자갱신에 의한 증수 효과가 6%입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65% 정도가 되죠. 6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맹류는 12% 정도입니다. 맹류는 12%. 그리고 감자는 50%입니다. 감자는 50%. 그래서 정답은 옥수수입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해 대책으로 냉해 대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환경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냉해 대책으로 온수저류지 설치하는 거 냉해 대책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냉해 대책으로는 관계 수온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온수저류지 설치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암거 배수를 함으로써 또 습답을 개량을 한다. 이거는 입지 조건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객토를 실시해서 누수답을 개량한다. 이것도 역시 냉해 대책 중에서 입지 조건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리을이 틀렸어요. 만기 재배, 만식 재배를 해서 성숙기를 늦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기 재배, 조식 재배를 해서 조기 재배, 조식 재배를 해서 성숙기를 앞당겨야죠. 앞당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더 추워지기 전에 후딱 수확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답 3번이 됩니다.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 육종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유전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죠. 이 1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한 당대의 돌연변이체를 선발한다. 이게 틀린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명확하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식성 작물은 M1 식물체의 이삭이나 가지 또는 과방 단위로 채종을 해서 M2 계통으로 재배하고 M2 계통으로 재배하고 돌연변이체를 선발한다. 돌연변이체를 선발한다. 이런 사항이 딱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한 당대는 뭐라고 표시해요?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한 당대는 M1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M1 세대 같은 경우 원래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성인 동형적 합체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M1 세대에 내가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주로 이 두 개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한 개가 열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M1 세대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기 전과 후를 보면 표현형, 겉모습을 보고서 별로 차이가 없어. 어차피 얘네는 표현형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M1 세대에서는 돌연변이체 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M2 세대를 전개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를 가지고 M2 세대 전개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후대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애도 있겠죠. 이런 애도 있겠죠. 이런 애도 있겠죠. 그러면 M2 세대 전개하면 여기에서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돌연변이체라고 하는 애가 선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M2 세대를 전개해서 돌연변이체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육종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역시 유전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13번 문제의 정답은 파생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F2 또는 F3 세대에서 질적 형질 개체 선발해서 계통을 만든대요. 그리고 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하겠대요. 계통별로 집단 재배를 한 후 F5에서 6 정도 됐을 때 양쪽 품질에 대해 개체 선발해서 품종 육성한다. 이거 우리 교재 파생계통 육종과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통 육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공교배를 해서 F1을 만들어주고 F2부터 매세대 개체 선발과 매세대의 개체 선발과 계통 재배 및 계통 선발을 반복하면서 우량한 유전자형의 순계를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교배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여교배 육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량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그거를 보완을 하겠다. 그때 이용하는 것이면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와 B를 교배해서 F1을 얻었어요. 그러면 양친 중 한 개를 또 교배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후대는 우리가 B, C1, F1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교배 육종이에요. 그래서 양친 중에서 어느 하나하고 다시 또 교배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일개체 일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체 일계통 육종은 F2에서 F4 세대에서는 매 세대의 모든 개체로부터 다 종자를 1립씩 채종해서 1립씩 채종해서 집단 재배를 실시하고 그리고 F4가 개체별로 F5 계통 재배 들어가죠. F5 계통 재배를 하게 된다. 이거 F4 각 개체별로 F5 계통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옆면 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옆면 12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이 옆면 12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용을 하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조건일 때 이용을 하는데 이 보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뿌리 흡수력이 저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옆면 시비를 실시하죠. 그래서 노후답의 벼 또는 습해를 받은 맹류 그런 애들은 뿌리가 상하고 또 흡수력도 약해요. 그럼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겠죠. 그럴 때는 토양 시비보다 요소, 망간 같은 애들을 연면 시비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요. 그래서 스페를 받은 맹류는 요소, 망간 등의 연면 시비를 삼가한다가 아니라 연면 시비를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봐주세요. 수확전 밀이나 뽕잎의 요소를 연면 시비하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면 품질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 출수 전 꽃에 연면 시비를 하면 잎이 마르는 게 아니라 잎이 싱싱해지죠. 잎이 싱싱해지고, 그리고 또 하회, 과수 이런 애들까지도 다 품질이 향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거의 하나가 아니라 연면 시비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비료를 농약에 혼합해서 산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 노력이 절감된다. 노력 절약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연면 시비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농약에 혼합해서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 노력이 절약되는 이런 좋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양 시비 곤란할 때도 우리가 연면 시비 실시하죠. 급속한 영양 회복을 원할 때에도 이 연면 시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 공급을 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연면 시비합니다.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경정적 방법에 의한 병충해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경정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적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배적 방법으로는 토지 선정, 품종 선택, 종자 선택, 윤작, 재배 양식 변경, 혼식, 생육 시기 조절, 시비법 개선, 정결한 관리, 수확물 건조, 중간기주식물 제거 같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엽을 소각하면 피해가 경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 방법. 경종적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 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리적 방법에 의한 병충해 방제가 소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소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물리적 방법은 이 외에도 소각이라고 하는 거 외에도 포살, 체란, 그리고 담수, 차산, 그리고 차단, 그리고 유살, 온도 처리 등이 물리적 방법에 같이 해당합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일단 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강을 잘 투과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투과라는 말만 딱 봐도 이거 투명 필름 아닌가라고 딱 감이 오시죠? 투명 필름이 모든 강을 잘 투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지온 상승 효과가 커요. 그리고 잡초들까지 햇빛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잡초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와 봐주세요. 흡수라는 거 딱 보니까 흡수, 흑색 필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흑색 필름은 강을 잘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온 상승 효과는 적은데 아래로 햇빛 안 내려가니까 잡초 햇빛 못 받아요. 그래서 잡초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필름이 녹색광과 적외광을 투과시키고 청색, 적색광을 흡수한다. 그래서 투명 필름, 흑색 필름, 녹색 필름의 순서로 연결이 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쉬운 그런 문제.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 출제된 걸 보면은 낯설다거나 응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쉽게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파종량과 파종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재배기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맹류는 최종용보다 녹비용으로 재배할 때 파종량을 늘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녹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양기관을 얻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얻는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가 아니고 영양기관을 많이 얻으면 되다 보니까 막 수강태세라거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렇게 뭐 아래까지 햇빛 잘 받고 막 이런 걸 좀 덜 고려해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최종용보다 녹비용으로 재배할 때 영양기관을 얻겠다 이런 용도로 재배할 때 파종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비용뿐만 아니라 청예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재배 기술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로 이용이 되는 영양기관과 작물을 옳게 짝지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배 기술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정답 4번이에요. 그죠? 정답 4번입니다. 그럼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모시풀과 마늘 이렇게 써있네요. 이 모시풀 같은 경우는 흡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흡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상경 또는 지조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비늘줄기, 그죠? 비늘줄기. 그리고 달리아, 마, 얘네는 뭐예요? 덩이 뿌리. 토란, 돼지감자, 얘네들은 덩이 줄기. 그래서 정답 4번, 땅속 줄기, 생강, 박하. 이게 정답이 됩니다.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아마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이거 환경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산화 상태, 환원 상태, 이렇게 산화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 환원 상태에서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산화 상태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붙어 있어요. 산소가 붙어 있는 형태가 산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원 상태 같은 경우는요,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가 붙어 있는 형태, 그런 애들이 환원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산소가 떨어져 있는 형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산소 떨어져 있어요. 얘는 다 가능해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 나 볼까요? 나 같은 경우는 산화 상태는 산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가 환원 조건이잖아요. 환원 조건 산소 떨어진 거, 산소 안 붙어 있는 거, 환원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산소 떨어진 거, 그리고 뭐 수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게 뭐예요? 요 두 개가 부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전부 다 결국 답이 그러면 2번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생육과 무기원소 과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환경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여기 2번 보시면 아연이 과잉되어도 거의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연 과잉에 해 있습니다. 아연이 과잉되면 잎이 황백화합니다. 잎이 황백화되고요. 그리고 콩과 작물에서는 잎줄기나 잎의 뒷면이
콩과 작물에서는 잎줄기나 잎의 뒷면이 자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아연과잉해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 환경 파트를 보면 무기성분의 과잉해만 따로 모아져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배학 간단하게 좀 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